많은 분들이 만보 걷기를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걷기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져버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재활 운동과 시니어 운동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제가 60대 이상 분들의 운동 패턴을 관찰해보니 가장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만보를 채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력이 계속 약해지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몸이 더 약해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분명해진 사실은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핵심 근육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장시간 같은 동작만 반복하다 보면 특정 근육만 과하게 쓰이고 나머지는 더 약해지는 불균형이 생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균형이 관절에 무리를 준다는 겁니다. 약해진 근육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도 무릎 통증이 생기거나 허리가 아픈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는 연구 초기에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분명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왜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운동 생리학과 근골격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는 근육은 빠르게 퇴화시키고 많이 쓰는 근육만 발달시키는 경제적인 시스템이에요. 걷기 운동은 주로 하체 뒤쪽 근육과 종아리를 쓰지만 엉덩이 깊숙한 근육이나 허벅지 앞쪽 근육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해오신 걷기가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걷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마치 피아노 연주에서 오른손만 계속 쓰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운동 상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만보 걷기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몸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얼마 전 67세 박영숙 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만보 이상 걷기를 5년 넘게 실천해 오셨는데도 이상하게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였죠. 걷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는데 근육이 줄고 관절은 더 아픈 상황,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박영숙 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며 만보를 채우셨거든요. 건강 앱으로 확인해보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 계셨더라고요. 심지어 목표보다 더 많이 걸으신 날도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운동량이 늘어날수록 몸 상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걷기를 시작하셨을 때는 괜찮으셨는데 3년 차부터 서서히 무릎에 이상 신호가 왔대요. 처음엔 운동 후 살짝 뻐근한 정도였는데 점점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셨죠. 특히 계단을 오를 때가 가장 힘드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3층까지도 가뿐하게 올라가셨는데 요즘은 2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운동량을 더 늘려보기도 하셨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몸 상태를 살펴보니 걷기만으로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많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쌓였던 겁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박영숙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걷기 운동은 주로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만 쓰이거든요. 앞쪽과 엉덩이 근육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마치 한쪽 다리로만 계속 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현상을 근육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젊을 때는 전체적인 근육량이 많아서 불균형이 있어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작은 불균형도 큰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박영숙님 경우를 보면 걷기를 열심히 하셔서 지구력은 좋아지셨지만 근력은 오히려 떨어진 상태였어요. 특히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이 약해져서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에 미세한 충격이 누적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박영숙님께 간단한 보조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걷기를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걷기 전후로 엉덩이와 허벅지 앞쪽을 강화하는 운동을 추가하자는 거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저를 믿고 따라해 주셨어요. 운동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걷기 전에 5분, 걷기 후에 5분씩 스쿼트와 런지, 그리고 브릿지 운동을 해주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10개씩만 하시다가 점차 늘려가시라고 했고요. 2주 뒤에 연락이 왔는데 벌써 계단 오르는 게 조금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는 확실히 차이를 느끼신다고 하셨고, 3개월 뒤에는 3층도 문제없이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운동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박영숙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뒤에 나올 운동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걷기가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걷기만 한다면 우리 몸이 불균형해지고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단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실 뿐이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6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운동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오히려 해로운 운동 습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만보 걷기만 하는 습관이에요. 유산소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근육 손실 위험이 크다는 게 문제죠. 걷기 운동의 가장 큰 함정은 운동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 땀도 나고 칼로리도 소모되니까 충분히 운동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근육 강화 측면에서 보면 걷기는 매우 제한적인 운동이에요.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장시간 걷기만 한 그룹은 근력 유지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중둔근의 약화가 심각했죠. 걷기는 주로 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이라서 근육량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박영숙님처럼 무릎 통증이 오히려 심해진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73세 김민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매일 2만 보씩 걸으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더니 점점 심해져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죠. 김민수님의 경우 걷기만 하다 보니 허리 심부 근육이 약해져 있었어요. 오래 걷다 보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쉬운데 이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하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해결책은 걷기와 함께 엉덩이와 허벅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해요. 걷기 전에 5분간 워밍업 겸 근력 운동을 하고 걷기 후에 10분간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보조 운동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허리 디스크 압박을 심하게 유발해요. 윗몸을 일으킬 때 허리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디스크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서 더욱 취약해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동작도 나이가 들면서 위험해지는 거죠.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 이상이라고 해요. 대한재활의학회 자료를 보면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관절 퇴행 위험을 높인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의 운동 이력을 조사해보면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해온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70세 김정우 님도 복부 운동을 위해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하다가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죠. 매일 아침 30개씩 5년 동안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을 정도가 되셨어요. 검사 결과 4번과 5번 허리뼈 사이 디스크가 많이 눌려 있었고 주변 근육도 경직되어 있었어요.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하면서 허리에 누적된 손상이 임계점을 넘어선 거였죠. 대신 데드버그 운동을 추천드려요. 누워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뻗는 동작인데 복부 근육은 강화하면서 허리에는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플랭크 운동도 좋은 대안이에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복부 운동 시 반드시 전문가 지도를 받는 게 안전해요. 혹시 아직도 윗몸 일으키기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목 돌리기 습관이에요. 목이 뻐근할 때 돌리면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목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목뼈는 7개의 작은 뼈들이 정교하게 연결된 구조라서 무리한 회전 동작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목 관절은 다른 관절과 달리 신경과 혈관이 바로 옆을 지나가요. 그래서 잘못 돌리면 신경을 압박하거나 혈관을 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목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관절이 경직되는데 이때 억지로 돌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본 근골격 연구팀에 따르면 목을 과도하게 돌리는 습관은 디스크 손상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해요. 또한 목뼈 주변 인대가 늘어나면서 관절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늘어난 인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66세 이선희 님도 두통 완화를 위해 목을 자주 돌리시다가 오히려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엔 목이 시원해져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달 뒤부터 어지럼증과 함께 팔 저림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검사해보니 목뼈 2번과 3번 사이 관절이 불안정해져 있었고 목을 돌릴 때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목 돌리기를 중단하고 올바른 스트레칭을 시작하신 후에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목이 뻐근할 때는 돌리지 마시고 목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양손으로 목 뒤쪽을 감싸고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하시거나 수건을 목에 걸치고 양쪽 끝을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이 훨씬 안전해요. 특히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꺾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네 번째는 거꾸리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뇌압과 안압 상승을 초래해서 매우 위험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갑작스런 혈압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거꾸리 자세를 취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게 돼요.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해서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벽이 딱딱해져서 급격한 압력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미국 신경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고령자의 거꾸리 운동은 뇌출혈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하죠.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야, 장애나 두통도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72세 박정수님이 거꾸리 운동 중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사례도 있었고요. 박정수님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으셨는데 거꾸리 운동기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까지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일시적인 뇌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이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혈압이나 안압이 높은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어깨 스트레칭이나 팔 벌리기 운동을 권해드려요. 이런 동작들도 혈액순환에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어깨를 크게 돌리거나 팔을 위로 뻗는 동작은 상체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리한 등산이에요. 등산 자체는 하체 강화에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문제는 하산할 때 무릎 손상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근육을 쓰지만 내려올 때는 중력과 체중이 고스란히 무릎에 전해지거든요.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지를 걸을 때의 3-4배 정도 돼요. 특히 가파른 산길을 빠르게 내려올 때는 더욱 심하죠. 무릎 관절이 이런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기기 쉬워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조사에서도 60대 이상 등산 후 부상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무릎과 발목 부상이 가장 많고 심한 경우 인대 파열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69세 정은호 님도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시다가 하산 중 발목을 다쳐서 몇 개월간 고생하셨죠. 정은호 님은 등산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주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서 새로운 산을 정복하는 게 취미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온 다음 날 등산을 가셨는데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발목을 심하게 삐끗하셨어요. 처음엔 가벼운 접질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인대가 부분 파열된 상태였어요. 깁스를 하고 몇 주간 생활하시느라 정말 불편하셨고 회복 후에도 한동안 발목이 불안정해서 고생하셨어요. 등산을 하시려면 완만한 산책로를 선택하시고 등산 스틱을 꼭 활용하세요. 등산 스틱은 하산할 때 무릎 부담을 30% 이상 줄여준다고 해요. 특히 하산할 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등산 전후 스트레칭도 중요해요. 등산 전에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등산 후에는 무릎 주변 근육을 마사지해 주시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등산 자주 다니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 중에도 피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안타깝죠.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근육과 관절을 지켜주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최고의 안전한 운동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맥킨지 신전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이 운동은 허리를 뒤로 젖혀서 디스크 모양을 안정화시키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평소 앉아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하다 보면 디스크가 앞쪽으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이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어요. 맥킨지 운동은 뉴질랜드의 물리치료사 로빈 맥킨지가 개발한 운동법인데 전 세계적으로 허리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운동 방법은 엎드려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한 다음 조금씩 허리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처음엔 5초 정도만 유지하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적당해요. 중요한 건 갑자기 꺾지 말고 범위를 천천히 늘리는 거예요. 74세 이정희 님도 이 운동으로 만성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셨어요. 30년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맥킨지 운동을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지셨거든요. 허리 뻐근할 때 주로 어떤 동작 하시나요? 두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서 낙상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엉덩이 중둔근이 약해지면 걸을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서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브릿지 운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려서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돼요. 이때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5개부터 시작해서 점차 15개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엉덩이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68세 최영자님은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하루에 몇 번 정도 누워 계신가요? 세 번째는 뒤꿈치 들기 운동이에요.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종아리가 수축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려주거든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다리가 붓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뒤꿈치 들기 운동이 이런 문제를 예방해줘요. 또한 종아리 근력이 좋아지면 걸을 때 추진력도 좋아져서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발끝으로 올라섰다가 천천히 내려오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2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50회까지 늘려가세요. 하루에 50회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71세 박철민님은 이 운동을 시작한 후 다리 부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아팠는데 뒤꿈치 들기를 꾸준히 하신 후로는 하루 종일 다리가 가벼우시다고 해요. 오늘 하루 몇 번 종아리 근육을 쓰셨나요? 네 번째는 스쿼트인데 하체 근력 강화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에요. 허벅지 앞쪽, 뒤쪽, 엉덩이 근육을 모두 강화할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인 운동이죠. 다만 무릎이 발 앞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벽을 기대고 하는 월 스쿼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러질 때까지만 내려가세요. 처음엔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20회까지 늘려가시면 돼요.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얕게 앉으시거나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부터 시작하세요. 65세 김순덕님은 스쿼트를 시작한 후 버스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힘들게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손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스쿼트 해보셨을 때 무릎이 아프셨던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슬로우 조깅이에요. 걷기와 달리기의 장점을 결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조깅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근육 활용도는 걷기보다 훨씬 높거든요. 특히 착지할 때 발 앞쪽으로 착지하게 되어서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슬로우 조깅의 가장 큰 장점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도 적고 호흡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하시면 되고 숨이 가볍게 차는 정도만 유지하세요. 너무 빠르게 뛰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 듯한 느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몸이 적응할 때까지 천천히 강도를 올려가는 게 중요해요. 69세 안기철님은 슬로우 조깅을 시작한 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손자와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향상되셨거든요. 요즘 산책 대신 가볍게 조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섯 번째는 계단 오르기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이 크게 향상돼요.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은 평지를 100m 걷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의 좋은 점은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 어디서나 계단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어요. 처음엔 한 층씩 천천히 올라가시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난간을 꼭 잡으세요. 올라갈 때는 발 전체로 계단을 밟고 무릎을 너무 안쪽으로 모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내려올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시고요. 하루에 3층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한 운동이 돼요. 점차 익숙해지면 5층, 10층까지 늘려가시면 되죠. 72세 조영미님은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신 후 무릎 주변 근육이 많이 강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예요. 일반 팔굽혀펴기는 부담스럽지만 벽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상체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어깨와 팔 근육뿐만 아니라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앞으로 굽은 어깨를 펴는데 효과적이에요. 벽에서 한 팔 길이 정도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밀었다 당겼다 하시면 돼요. 손바닥은 어깨 높이에 두시고 팔은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20회까지 늘려가시고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66세 한명자님은 이 운동을 하신 후 어깨 결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한발서기 운동이에요.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최고의 운동이죠.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한발서기를 꾸준히 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세요. 한 발로 서서 10초 정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30초까지 늘려가시면 돼요. 익숙해지면 손을 놓고 해보시고 더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도 해보세요. 이 운동은 발목, 무릎, 엉덩이 주변 작은 근육들을 모두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70세 정봉수님은 한발서기를 꾸준히 하신 후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도 넘어지지 않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간단하고 안전한 운동법을 꾸준히 지키면 걷기만 하던 때보다 훨씬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모든 운동을 다 할 필요는 없고 두세 가지씩 번갈아가며 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분명합니다.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집하면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망가집니다. 박영숙님 사례에서 보셨듯이 걷기만 하면 오히려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60대 이후에는 운동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요. 잘못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목 돌리기, 거꾸리 운동, 무리한 등산 같은 습관들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운동도 60대 이후에는 몸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운동들은 당장 중단하시고 더 안전한 대안을 찾으셔야 해요. 특히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복부 운동 효과보다 허리 손상 위험이 훨씬 크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목 돌리기도 시원한 느낌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목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반대로 맥킨지 신전 운동, 브릿지, 뒤꿈치 들기, 안전한 스쿼트, 슬로우 조깅, 계단 오르기, 벽 팔굽혀펴기, 한발서기 같은 운동을 더하면 걷기는 훨씬 효과적인 운동으로 바뀝니다. 이런 운동들은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거든요. 이런 운동들의 공통점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근육들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특히 낙상 예방에 중요한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바로 도움이 돼요. 잘못된 상식은 무조건 많이 걷기, 올바른 관리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좌우해요. 지금 당장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제가 시니어 운동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건 60대 이후의 건강은 70대와 80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운동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중에 건강하게 나이를 드실 수 있는지가 정해지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육량 감소로 인한 낙상 위험 증가, 관절 퇴행으로 인한 통증 악화, 심혈관 건강 악화,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 저하가 있어요. 심각한 경우 거동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근력 유지, 관절 건강 보호, 낙상 예방, 전반적인 활력 증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10살, 20살 젊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올바른 운동 습관이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추적 관찰한 결과 올바른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이 평균 8년 정도 더 길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건강한 노년의 핵심은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에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운동들이 바로 이런 목적에 맞춰 설계된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걷기 전후로 반드시 뒤꿈치 들기를 30회씩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액순환을 살리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하시면 돼요. 뒤꿈치 들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특별한 장비나 공간이 필요 없어요. 양치질하면서, TV 보면서, 전화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넣는 게 꾸준히 지속하는 비결이에요. 하루에 2번 걷기 운동 전후로만 해도 한 달 뒤에는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아플 거예요. 특히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2주 정도 지나면 종아리 근육에 탄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걸을 때 추진력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60대 이후에도 안전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복 운동의 숨겨진 위험과 올바른 방법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 저하로 인한 위험이 더 클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또한 아침 운동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과 공복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반드시 피해야 하는 운동들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운동 루틴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운동들 중에서 평소에 하고 계셨던 게 있으시다면 어떤 운동이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